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방송 시작 10초 전에 갑자기 맥주기가 맥열이 돌아가서 맥주기계 소음이 좀 있고요. 또 냉장고 소음이 약간 크게 들리네요. 네. 뭐 특별한 있었냐? 없다. 그냥 머피의 법칙이 많이 작동하는 요 며칠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드라가 좀 피곤해서 이제 알바를 썼는데 알바를 부른 날에는 손님이 오늘 같은 날은 전혀 없고 요 석 달 중에 가장 최악의 성적을 거뒀어요. 알바를 부른 날은 없고 어제 같은 날은 굉장히 손님이 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거기다가 말 못할 식사적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시인 누이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인드라는 78대 20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께서 큰 거 78% 인드라 얘기 들어주고 22%는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안 좋게 머피의 법칙처럼, 예를 들면 인드라 머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뭐 이렇게 제로 해가지고 찌개를 딱 끊어 놓잖아요. 밥만 안 먹으려고 손님이 들어와요. 1시간 내내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면 또 배고프니까 딱 한 숟갈 먹으려고 할 때 밥을 먹어서 결국은 찌개도 싫고 밥을 뭐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 이런 게 굉장히 대표적인 머피의 법칙, 거의 틀린 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까처럼 뭐 이렇게 손님이 많을 것 같다 하고 잔뜩 뭐 치킨을 준비하면 치킨은 안 나가고 없는 것만 나가더라.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뭐 너무 흔합니다. 자, 좀 맥주기계 좀 조용하라.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 하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지금 나스닥과 암호화폐 시장 항중시는 하루 올랐고, 지금 나스닥은 이틀 올랐고 암호화폐 시장 이틀 올랐습니다. 왜 올랐나? 인드라 때문이다. 인드라가 어저께 절반을 팔았어요. 절반을 판 거는 산 거에 대해서 한 3,000원, 2,000원 남기고 판 겁니다. 3,000원, 2,000원 남기고 팔았던데 오늘 보니까 더 올랐네.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팔았으면 될 거 아니냐. 아니다. 지난번에도 인드라가 이래서 그러면 오늘도 오르겠지 하고 안 팔았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냥 뭐 3%, 6% 폭락. 인드라가 한 절반 물량을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냐? 그건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드라 팔 수가 없어. 너무 손해보고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량은 그래도 1,000원, 2,000원 남기고 판 거기 때문에 팔 수 있었는데, 지금 남겨진 물량들은요 거의 20% 정도로 물린 거예요. 20% 물렸는데 어떻게 팔아? 못 팔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20% 폭등하면 그때 팔 수 있을까? 그래봐야 본전인데 어떡할까? 그래서 내일은 오를지 장담할 수가 없다. 인드라 법칙. 자, 참고하시고. 자, 640일의 억설 타임투쇼 2022년 10월 4일 널리 성유현왕 CFR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NIT 월스트리트저널 WSJ 워싱턴 퍼스트 WP
태영호 젊은 시각 국보TV 추구길 신인균 RFA 그 다음에 철수영 아침 한개 소박사 서이스쇼 그 다음에 김현석 민경우 CFR VOA 태영호 젊은 시각 타랄라그라프 그 다음에 서에이스쇼 미니멀 유목민 캡틴 따거 여행가 제이 로스트룸 철수영 민경호 소박사 김현석 신인균 추구길 국보TV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그 다음에 리춘수 그런 제목입니다. 블룸버그 그리고 소박사 뭐 이제 추위 소박사가 인드라 방송도 보시나 가을비 내리고 날씨 쌀쌀해진다고 했더니 이런 제목을 달았고 오늘 굉장히 추웠어요. 어제만 해도 이유가 있어서 에어컨 틀었는데 오늘은 추워가지고 인드라가 이제 내일부터 반팔을 대신에 긴팔 입고 와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천절 지나면 이젠 춥다. 과거에는 8.15 광복절 지나면 쌀쌀했는데 이제는 개천절 지나야 쌀쌀해진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대직결 2파 난리 났다. 그래서 행진했다. 이 정도 인파는 아니었고요. 그 10월 3일 날이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역대 최대 집회였다. 역대 최대. 경찰의 비공식 추산이 48만 명이면요 역대 최대예요. 한국 어떤 집회에서도 붉은 악마든 뭐 6월 10일 항쟁이든 뭐 어떤 거든 인드라가 다 참여해봤거든요. 붉은 악마 때도 그렇고 87년도 그렇고 다 참여했는데 역대 최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례상은 480만 명. 자이파쇼 반정미당 계산법으로는 100배 뻥튀기니까 4,800만 명 집회가 개천절 집회였다. 이제 과거의 옛날의 추억이니까 당연히 이쪽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추억을 계속 간직하겠죠. 근데 다시는 돌아오기가 힘들다. 그 당시에는 뭐 그쪽의 현자였지만 지금 현자가 아니죠.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민경욱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국내 문제만 이야기해라. 지금 안동델리 조충렬 기자에게도 인드라가 강력하게 경고를 때리겠습니다. 안동델리 조충렬 기자 인드라 구독자인데 여태까지 근 6개월 이상 안동델리 조충렬 기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인드라가 왜 안 했겠습니까? 조충렬 기자 국내 문제만 건드리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닥치세요. 잘 모르겠거든. 이들 닥쳐. 브라질 얘기 함부로 하지마.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사람아. 분명히 인드라가 조충렬 기자한테 경고 때렸습니다. 인드라한테 민경욱한테도 경고 때린 바 있죠.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면 입 좀 닥쳐. 국내 문제만 떠들어. 자유로 부정선거만 얘기해. 한 번만 더 인드라가 국제 문제에 대해서 헛소리 하면 당신들 가만 안 둬. 분명히 여전히 구독자야. 인드라는 민경욱, 조충렬 4.15 부정선거 똑바로 들으세요. 국제 문제를 모르겠거든. 입을 닥치라고. 인가들아. 국내 문제만 떠들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란
네, 이제 이란이 시끄럽죠. 네, 히잡으로 쿠르트족이에요. 이란이 여러분들 페르시아 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예요. 거기에 쿠르드족도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이 히잡 쓰고 네, 고문당에다 죽었나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 국내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텔레그래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그냥 이 파장은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 대해서 이제 CFR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죠. 자, 일단은 이태리의 구구가 됐잖아요. 그 브라질은 극자가 되는 거냐? 근데 저는 이태리나 이 브라질을 걱정하지 않는 게,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브라질 노동자당 룰라는 만약에 당선되면 자유좌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리 극우 정당 이쪽 이 여성 총리도 대체로 자유우파로 나갈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유우파로. 근데 그로 인해서 룰라의 노동자당도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극좌하고 좌이좌파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브라질 흐름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태리도 이 여성 총리가 자유우파 노선을 가게 되면 여기 지지했던 우익 노선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이태리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태리가 얼마큼 오래 갈지 내년이 고비인데 좀 지켜봐야 되고, 룰라 역시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룰라가 집권하면 베네수엘라의 관계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과거처럼 베네수엘라와 어떻게 하는 관계를 맺는다면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인디아가 생각하기에 룰라가 부패했죠. 저는 룰라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능력이 있고, 그러나 이 쩐을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게 저는 브라질의 이명박이 룰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우파지만 이 룰라는 극자 노선이었는데 대통령 되니까 굉장히 자유좌파 노선을 걸었어요. 나름대로 룰라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대통령으로 다시 되면은 더더욱더 자유좌파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약간 부패한 이미지가 있다. 진짜 부패 좀 했고, 이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좀 유사한, 일잘하지만 그만큼 돈을 좋아하는 것이 룰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룰라를 지지합니다. 브라질에는 룰라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과거 인드라 블로그에 보시면은 룰라를 지지했죠. 분명하게 그 국위본능 관점에서 저는 냉정하게 남미에서는 한 번쯤 이런 어떤 자유좌파 노선도 이렇게 쫙 콜롬비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좌파 노선으로 가는 게 좋다. 단 베네수엘라만큼은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멕시코도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멕시코계도 국위본능 관점에서 보면 이 멕시코 치면제 걔가 인드라 볼 때 극자 노선으로 달려가는, 하지만 트럼프를 좋아하는 극자예요. 트럼프처럼 이렇게 브라질의 지금 현 대통령이 나오고 멕시코의 극자 성향의 멕시코 대통령이 하이 트럼프 라인하고 관련돼 가지고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다, 그렇게 주잘되는 어떤 쓰레기들이거든요. 멕시코는, 그러니까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지만 인드라는 중남미에서 멕시코 정권 교체 필요하고
브라질에서의 정권 교체 필요하고, 콜롬비아는 한 번쯤 반면교사로서 중도좌파, 그러니까 자유좌파 정부가 들어섰다가 좀 이렇게 다시 자유우파 노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고, 쿠바나 베네수엘라는 자유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룰라가 오래 가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브라질 대통령제에서 한국보다 우수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죠. 한국은 결선제 투표를 하지 않잖아요. 브라질은 결선제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우수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선진국일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브라질이 선진국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CFR 입장 분명하게 선전했습니다. 너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룰라 선호. 린드라 입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푸틴은 핵을 정말 사용할까? 여기에 이제 자유의 소리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VOA나 RFA가 린드라와 간접 상호 소통하는 건 이제 상식으로 봐도 될 듯 보시면 되고, CFR에서 이렇게 또 푸틴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정말 한 공격 사용할까? 푸틴의 도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임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이건 이코노미스트가 주된 보도, 60년 전에 쿠바 위기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한 점은 뭐죠? 60년대 쿠바 핵 위기 이후에 당대 소련 지도부자,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되졌죠. 푸틴 돼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공통점이고요. 핵 해결됩니다. 차이점은 전략이냐 전술이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푸틴이 전술 핵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죠. 실제로 푸틴이 전략 핵이 아니라 전술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렇게 바이든 이든형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언급한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언론상에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든형이 했다는 건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푸틴이 뻥 까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든형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 가능성이 있다, 그때 그냥 언론 플레이라고 여겼는데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2월인가 3월에. 마찬가지로 이든형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국기본의 최고위급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든형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틴은 미친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성적인 놈이 아니고 이성과 미친놈 사이에 있어요. 반쪽 정원보다 약간 미쳤지만, 미치긴 미쳤는데 완전히 도른 놈은 아니에요. 또라이는 아니에요. 완전 또라이는 아니에요. 적당하게 또라이, 적당히 미친놈이에요. 딱 이 상황이 인들어 볼 때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아프리카 전선에서 정체를 빚으면서 그때부터 뭔가 롤멜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 히틀러와 지금의 푸틴이 유사해 보이는 면이 굉장히 짙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인들어 볼 때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뭔가 10월 달에 뭐 이런 전술핵 같은 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게 16일 날 10월 16일부터 중국의 그 전대 푸틴이 맥공의
공식적으로 파시오에, 여태까지 인드라 같은 사람이나 이제 파시오라고 평가받았지만 공식적으로 파시스트가 되는 16일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푸틴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너 무솔리니 나 히틀러 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푸틴이 16일날 메꽁 시파르 혹은 15일이나 16일날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메꽁 시파르한테 너한테 지지 않겠다, 나 살아있어, 이런 의미에서 15일이나 16일 전술핵 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인드라는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번론에서 전 세계 모든 핵은 국위본이 관리하고 있다고. 푸틴이 핵 버튼은 누를 권한은 없다라고 인드라가 얘기했습니다. 반쪽 정은이나 푸틴이나 맹꽁이 씨바르나 그 어떤 후레자식이라도 핵 버튼을 구분 허가 없이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략 핵이든 전술핵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 푸틴은 자기 자신이 버튼을 눌렀다고 착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위본은 결정을 내릴 겁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푸틴은 핵폭탄을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그 핵폭탄 버튼을 눌렀지만 푸틴은 그 러시아의 핵 전술핵은 터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로 인해서 푸틴은 거의 완벽하게 명분을 잃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어떤 권위, 그 다음에 안보리 이사국의 재편, 이러한 것들이 일타산피로 작동될 것으로 인드라는 봅니다. 이번이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이 전술핵 무기 버튼을 누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일타산피로 빠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리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푸틴은 끝나고 러시아 체제가 바뀌면서 전 세계 경제에 굉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는 안보리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 10월달 맹꽁 시파르 하루 16일이든 전술핵 무기 버튼을 누르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카쿠토님 어서 오세요. 푸틴의 핵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월스트리트저널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푸틴 전술핵 무기 카드 쓰려 한다면 서방에 바로 포착된다. 블룸버그.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성공적으로 반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푸틴 병신이 벼랑 끝에 몰린다면 전술핵 무기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 전에 사용 징후가 미리 포착될 수 있다. 저희도 시야 전역 약 12곳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고 결정한다라도 창고에서 발사대까지 옮기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서방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 한국 원자력 발전 활성화 성과 저에게 에너지 위기의 해답이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고요. 블룸버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룸버그가 어지간해서 이런 한국 칭찬 기사 잘 안 내요. 블룸버그는 이제 북미판, 유럽판, 일본판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블룸버그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는 잘 안 하는 언론으로 유명한데 굉장히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과 관련해서 맹꽁이 시파르 푸틴이 저런 헛짓거리를 하면 팔적정원도 뭔가 헛짓거리를 하고 싶어 하겠죠.
빨리 쏴. 7차 핵실험 해. 인들아 간단하게 인들아 얘기하잖아. 예, 어차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메콩 시파루 10월 16일 전대 끝나고 한다고 지금 다들 전망하고 있어요. 예? 인드라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10월 16일 전대 이후 11월 미국 중간선거 그 사이 요게 7차 핵실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이거죠. 빨리 쏴. 그리고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반쪽 정원한테 그렇게 되면은 너의 미션, 국유본이 너에게 기대하는 미션은 끝난다. 이러니까 또 반쪽 정원이 인드라 방송은 또 모니터링 하잖아. 얘가 인드라 블로그에도 지가 저기 북한 최고 권력 잡았던 2013년인가 인드라 블로그에 직접 북한에서 접속했잖아. 인드라 블로그를. 어쨌든 모니터링 한다고 보고 메콩 반쪽 정원이 인드라가 빨리 쏴! 이 쫄보놈아 빨리 쏴! 너 미션 끝나기 때문에 구분은 너의 활용 가치를 더 이상 7차 핵실험 뒤에 끝에는 없어. 그랬더니 얘가 법을 만들었잖아. 이상한 법. 자기가 죽더라도 죽으면 자동적으로 핵 버튼 누르는 법안. 아니 그런 건 뭐하러 만들어. 인드라가 너 구분 미션 끝나 빨리 해. 이러니까 그런 법안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만들었겠어. 인드라 얘기 듣고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던 거지. 야 법안 만들어도 상관없어 인마. 어쨌든 안전장치 다 마련한 전두환을 생각해. 전두환이 막 퇴임 때 얼마나 완벽한 장치를 만들었니. 감옥 안 가려고 백담사에서 절을 하지 않나. 자기의 아주 믿었던 노태우를 또 이렇게 대통령을 임명하지 않나. 또 무슨 6.29 선언까지 다 그냥 치밀하게 기캔 게 전두환 대통령인데 안 됐잖아. 반쪽정은 너 돼진다. 간단하게. 넌 빨리 7차 핵실험이 너의 마지막이야. 빨리 쏴 이 쫄보놈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헤르메 특허님 어서오세요. 다음에 우리 신인규는 건강을 회복하셨나봐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또 우크라이나 전황하면 신인규는 국방TV죠. 헤르손 전선이 또 대공세 재개를 했고 그 다음에 리만이 또 함락되겠네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뉴욕타임즈 등 외교 영국과 미국의 외신의 평가를 또 추부기 선생이 또 해줬고 그 다음에 약 2-3시간 전엔 뉴스인데 반쪽 정은이가 정은이가 뭐 정들겠어요. 친구입니까? 반쪽 정은이가 파시스트인데 반쪽 정은이가 뭐 이렇게 쌌는데 뭘까요? 정권 몰락하더라도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뭔가가 확인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쏜 거죠. 똥 마려우니까 쏜 겁니다. 똥 마려우니까. 똥 마려우면 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똥 마린데 참고 있어요. 지금 반쪽 정은이가. 변비에 걸려서 변비인들아 볼 때는 반쪽 정은이가 지금 몸무게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 변비 증세도 심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오래 못 가는 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쪽 정우는 이제 비만, 변비, 우울증 이런 것도 증세가 보이고 엿보이고 그리고 뽕여정은 마약 뽕여정에 취해가지고 뽕여정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한개 북한 발사 IRBM 화성 12 북한 발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아침 한개님이 어떤 분석, 이런 어떤 관련 소식은 언론만 보지 마시고요. 찌라시만 보지 마시고 아침 한개님 그러니까 군사 부분에서 대북 동향, 특히 한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한개님이 현재 유튜브계의 톰 크루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강조했죠. 유튜브계의 안보 톰 크루즈, 실사판 톰 크루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은 조회수 좀 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구독자가 10만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침안개님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무조건 100% 인드라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행가 제이가 울릉도에 산다. 울릉도를 참 좋아하죠, 이분이. 이 친구가 매년 울릉도를 방문해요. 근데 인드라는 울릉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꼭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인드라는 울릉도에서 울릉도 공항이 빨리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울릉도 공항이 생기면 인드라 방문하겠습니다.